네, 안녕하세요. 빠빠고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을 빨리 만들기 위해서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코로나 맵 아시죠? 코로나 맵.사이트 여기 들어가 보시면 확진자가 이동한 경로가 나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가능하시면 이 근처는 안 가는 게 좋겠죠? 예. 자, 일단 바이두 가가지고 아, 이거 보기 전에 지금 시각이요. 벌써 2월 2일 1시 48분이네요. 이 시각 현재 지금 중국에서는 몇 명이 지금 확진자가인지 어제보다 조금 늘었네요. 11,901명입니다. 그 다음에 의심 사례는 17,900, 거의 18,000명 정도네요. 그죠? 그 다음에 완쾌된 게 275건. 네, 사망자가 259명이고요. 해외 확진자는 137건이네요. 지금 여기서 사망자 비율이 지금 어디가 제일 많죠? 이제 우한이죠? 제가 알기로 5일 전에 이제 북경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대다수의 사망자는 지금 우한 쪽, 예, 허베이성 쪽에서 지금 많겠죠. 많이 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왜 사망자가 해외에서는 없고 왜 우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국에서만 발생을 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한번 볼게요. 대만인데요. 대만의 어떤 분인데 법의학자세요. 그분이 성함이 고대성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 중국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씀하는 게 지금 화장장이 지금 우한에 있는 화장장이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우한 화장장의 소각로가 30기가 있대요. 그 다음에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20대가 있고요. 그렇게 하면 지금 사망자 수가 259명이라고 했잖아요. 259명이면 풀 가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풀 가동할 필요가 없는데 왜 풀 가동을 하냐? 그리고 중국의 방역센터 있죠? 방역관리센터 그쪽에서 공지문이 화장터로 내려왔대요. 그래서 이제 화장터가 이제 공지를 했는데요. 1번, 2번은 지금 문제는 없어요. 1번은 안전에 유의하고, 2번은 교차 감염에 유의하고, 근데 3번이 간소화를 하래요. 화장 과정을 간소화시켜라. 그게 어떤 걸 간소화시켰냐 그러면, 원래 화장하기 전에 고별식을 하잖아요. 그죠? 고인하고 마지막 인사하는 고별식을 하는데 그걸 생략을 시킨 거예요. 그걸 하지 말고 화장장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신을 운반을 하고 한마디로 접수를 받는 거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은 보관을 하고 요 세 가지를 요 세 가지만 한다. 그리고 뒷공 24시간 복무했나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서비스를 하겠다.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이분이네요. 그죠? 파이 그러면 이게 법의학자세요.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요. 성함이 고대성이고요. 까오따청 되죠. 까오따청 이분이 법의학자신데 이분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가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좀 가짜 뉴스 좀 이런 느낌도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죠. 个数有问题，搞不好是上千的，怕杀不完。 자, 이분이 말씀하는 건 우한 폐렴이 작년 12월부터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2개월 안에 2개월 동안 259명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왜 화장터를 24시간 풀 가동을 하냐? 이건 뭐가 이상하다. 그래서 이분이 좀 알아봤는가 봐요. 그저 말씀은 안 하지만 좀 알아봤는데 화장터 쪽에 259명이 죽은 게 아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화장을 하는 걸 보면 2,000명 이상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기 있네요. 그죠? 2000 양체는 그러면 이게 2,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2,000명이 죽었을 거다.
그래서 2,000명을 소각하기 위해서 풀가동을 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在武汉专收肺炎死者的汉口殡仪馆里面有30台火。 거기에 대한 근거는 이분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각로가 30기가 있대요. 그 다음에 운반 차량도 20대가 있고요. 그런데 2개월 동안 250만 명인데 지금 24시간 풀 가동할 이유가 없다. 한 가지 더 문제점을 제기하는데요. 이분이 왜 전부 다 소각을 하냐. 그 사체를 해부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해외에서는 사망자가 안 나는데 왜 우한을 중심으로 중국에서만 사망자가 발생을 하냐. 가장 많이 죽은 데가 지금 중국이잖아요. 중국에서 특히 우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한에 뭐가 있죠? 생화학 무기 연구소가 있잖아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기로는 한번 볼까요? 여기 있네요. 그죠? 이게 생화학 무기예요.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 게 이게 생화학 무기일 수가 있다. 리구어싱 빙도 그러면 이게 여과성 바이러스예요. 여과성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밀입자형으로 만들어진 밀입자 형태의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보통 생화학 무기를 만들 때는 밀입자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이 밀입자형 바이러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분이 말씀하는 게 그 생화학 무기가 처음으로 터졌을 때 그 반경 가까운 데는 빨리 죽는데요. 빨리 죽고요. 반경이 멀어질수록 사망자가 줄어든대요. 반경이 늘어날수록 전염력이 떨어진대요. 급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사망자가 생기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분이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중국 우한에만 사망자가 많고 왜 해외에는 사망자가 없냐. 우한에서 탈출한 500만 명, 그 사람들을 통해서 2차 감염, 3차 감염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도 사망자가 나와야 된다. 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이번 말씀은. 일단 우리는 뭐 참고만 하고 있으면 돼요. 자, 두 번째로 지금 보이는 이분이 홍콩의 교수님이에요. 진슈이 다슈에 그러면 침회대학교 주알리시 그러면 미디어 학과입니다. 미디어 학과로 알고 있는데요. 미디어 학과 교수님 여병권이죠. 예, 여병권 선생님이 교수님이 이야기한 건데요. 이분의 주장은 뭐냐 그러면 지금 중국의 시스템이 전염병 상황을 병원에서 먼저 알잖아요. 사망자 수, 확진자 수, 중앙정부에다가 보고를 한대요. 보고를 하면 중앙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는 거는 그 발표가 조작이 됐다. 은폐가 되어 있다. 그 숫자를 다 공개하지 않는다. 그 문제로 인해서 일이 이렇게 커졌다. 커져가지고 입원한 사람들도 지금 상황에서는 약이 없죠.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운 좋게 병원에 입원을 하더라도 관리만 받는 거예요. 더 악화되지 않게끔 어떤 처방을 받아가지고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외부에서 병원으로 입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병원을 못 들어간다는 거죠. 지금 병원을 짓고 있다고 하시면서도 관리만 받잖아요. 근데 관리만 받다가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아니면 병원에서 확진자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분은 그걸 지금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우한에서 상해라든지 중경이라든지 북경이라든지 아니면 광주 쪽이라든지 남쪽 그쪽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미 탈출했잖아요. 500만 명 정도가. 그분들이 치료기술이 더 발전된 홍콩으로 넘어올 수가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 홍콩도 큰 화를 당할 수가 있다. 그 전에
봉쇄를 해야 된다.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분은.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일리가 있어요. 지금 북경도 거의 봉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해, 북경, 상해. 지금 대도시들은 차가 안 다니고 사람이 안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가더라도 통제를 해버리고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요. 이게 어떤 것과 비슷하냐 그러면 제가 그저께 올렸나요? 그 영상 있죠? 하얼빈 흑사병. 그 100년 전에는요, 교통수단이 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이동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하얼빈을 봉쇄를 한 거죠. 주변 일대 동북 지역은 감염자가 많이 나왔어요. 제일 많았던 게 하얼빈이기 때문에 하얼빈을 잡은 거죠. 봉쇄를 했기 때문에 운 좋게 3개월에서 4개월 만에 흑사병이 진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겪고 있는 우한폐렴도 도시를 봉쇄하는 게 맞다.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은폐를 계속 하다 보면 한꺼번에 봉쇄를 못 하잖아요. 이게 우한폐렴 바이러스에 의해 가지고 이거 침몰 당하는 거잖아요. 큰 도시들이 침몰을 당하면서 계속 한 개 한 개씩 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응이 늦잖아요. 그죠? 미리 봉쇄를 해버리면 확산이 잡힐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괜찮다 숫자를 계속 은폐를 하고 조작을 하면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는 괜찮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도시를 봉쇄하는 게 맞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요. 어제 뉴스를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1월 16일에 우한을 갔다가 돌아온 분들이 있다며요. 그분들 중에서 한 10분 정도가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셨죠? 그 충남인가요? 충북인가요? 예, 그쪽일 거예요, 아마. 그거 지금 잡아야 돼요. 왜냐 그러면 이 문제가 어제 대만에서도 있었어요. 어제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분은 대만의 어떤 그 지역의 이장님이에요. 1월 16일에 여기 있네요. 그죠? 1월 16일에 우한을 갔다 오신 분이 있어요. 우한을 갔다가 대만으로 돌아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신데요. 자기 지역에 사시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자기 정보를 전부 다 가짜로 적었어요. 가짜로 적은 걸 1월 30일에 알게 된 거예요.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번호도 안 맞고요. 핸드폰도 안 받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지금. 충청도에서 지금 10분인가 그분들 지금 연락이 안 된다는 분하고 똑같은 상황이죠.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도 경찰이 움직이고는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대만에서도 경찰들이 움직여서 두 분 중에 한 명은 찾았대요, 지금. 근데 한 명은 아직까지 못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갔다 온 지가 벌써 15일이잖아요. 그죠? 1월 16일이니까 15일 동안 계속 여러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운 좋게 그분들이 감염자가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나 감염자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대만도 쑥대밭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충북도 똑같은 거예요. 예, 충남, 예, 충청도도. 그러니까 지금 연락 안 된다는 분들 꼭 그 연락을 하셔야 돼요. 직접 하시든지 아니면 경찰 인력을 풀어가지고 그분들을 잡아내든지,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뉴스인데요. 이 여자분은 그 우한 옆에 있는 그 도시일 거예요. 그쪽 도시도 지금 한 1000명 정도가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중증관리 대상이에요. 중증관리 대상 지역인데 그쪽에서 위생보건관리 책임자인데 이 여자분이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요. 감찰 내려온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 병원에 몇 명이 입원할 수 있냐? 그리고 지금 입원할 사람이 몇 명이냐? 근데 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이 인터넷으로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론이 되게 악화됐겠죠. 악화가 돼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이 공무원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 크다.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파면이 됐어요. 잘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에서 최초로 파면이 된 공무원이에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뉴스인데요. 자, 이분은 중국 우한 쪽에 있는 그 의사분인 것 같아요. 예, 이분이 지금 책임자인데,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요.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 전부 다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너무 고생을 했다.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그 2개월이잖아요. 2개월 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다. 작년 12월에는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우한폐렴이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질병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근무를 했잖아요. 근무를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설명이 없는데 아마 병원 내부에서도 공산당들이 있잖아요. 공산당 당원들. 예, 그분들이 좀 힘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무슨 갑질을 했는가 봐요. 제가 알기로는. 갑질을 하니까 병원 책임자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 전부 다 보직을 바꾸겠다. 2개월 동안 일한 의사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다. 존경받을 만하다. 그 사람들이 욕먹을 끈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보직을 바꾸자고 한 거예요. 공산당원들하고. 병원에도 공산당원들이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제 그 직을 맡아라. 그분들이 뭐 어떤 지금 힘들게 일하고 있는 의료진을 상대로 어떤 뭐 갑질을 했든지 아니면 어떤 말을 했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정보를 무마를 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겠죠. 있었기 때문에 이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그럼 이제부터 기존에 일하신 분들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쉬게 하겠다. 그 자리를 당신들이 맡아라.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 게요. 결정적으로 말하는 게 내 이 결정에 대해서 토를 달지 마라. 변명도 하지 마라. 무조건 해라. 당신들의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 공산당원은 인민을 위해서 복무한다. 서비스한다. 인민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친다. 평소에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으니까 지금이 그때니까 토 달지 말고 변명도 하지 말고 무조건 해라. 2개월 동안 자기 목숨을 걸고 공산당원은 아니었지만 2개월 동안 자기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신 분은 또 있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욕하지 말고 당신들이 이제 해라. 이렇게 떠넘겨버린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걸 보면 그 앞전에 어떤 일이 좀 있었겠죠. 그죠? 예, 병원 내부에서 정보를 공개한다. 어떻게 한다. 아니면 뭐 좀 이런 게 뭐 통제 뭐 중앙정부 공산당 쪽에서 뭐 통제 기운이 있으니까 이 의사들은 양심적인 의사들은 통제를 하면 안 된다. 공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공산당 소속의 의사들은 반대를 한 거죠. 반대를 하면서 압력을 막 집어넣겠죠. 예, 일단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제 아주 중요한 말을 했던데요. 지금 질병관리본부 그 방역센터 책임자가 누구죠? 리커창 총리잖아요. 리커창 총리가 수장이에요. 수장이고 부수장이 있어요. 두 번째 서열 2위. 그 사람은 지금 정치국 상임위원회 위원이에요. 한마디로 공산당의 실세 중에 실세예요. 그분도.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지금은 방역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언론을 통제하는 거다.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을 통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은 방역, 치료 이런 쪽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병원을 짓고 병원을 지어서 입원을 시키고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관리만 하다가 죽을 사람은 죽고요. 살 사람은 살고 나중에 민심이 들고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민심이 들고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언론을 통제를 해야 된다 지금부터.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일단 우리는 너무 걱정을 하지 말죠. 우리나라 정부가 대처를 잘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치료제가 개발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다면 일단 중국 쪽에서 조금 진정만 되어 준다면 이번 우한 폐렴 사태도 예전처럼 큰 문제 없이 지나갈 것 같네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